자, 24번 한번 가봅시다. 미안해요. 이 정도 있었어요. 얘기를 해주겠어. 자, 데일리 테스트부터 먼저 봅시다. 지난 시간에 봤던 지문들인데요. 볼게요. 우리 무슨 글이었었어요? 그 비상사태, 재난, 거기에 대한 모의 훈련에 관련된 얘기였었죠. 근데 그 모의 훈련 뭐랑 비유했었어요? 마라톤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랑 같다고 했었죠. 그죠? 그 글이었었습니다. 자, 1번 한번 더 볼게요. 윗글 읽고 다음 질문의 답을 본문에 있는 단어만을 활용하여 완성하고 그 문장을 해석하세요 라고 했네요. We need rehearsal. 우리는 예의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To develop the ability. 능력을 개발할. Prepare for. 뭐를 준비하는 건가요? A range of situation. A range of가 다양한 범위. 원래 range 자체가 범위라는 뜻이죠. 근데 a range of 하면 다양한 범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범위의 상황을 준비할 능력을 개발시킬 그런 리허설을 필요로 하는데 that 어떤 거냐 하면 disasters can bring. 재앙이 가져오는 건데 어떤 재앙이냐면 예측하지 못한 재앙. 이걸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리허설,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글이었었고요. 그 다음 윗글의 밑줄친 A 우리말 같도록 보기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세요 그랬네요. A가 어디?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커졌니 이거? A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아무리 많은 모의 재난이 사전 계획에 따라 조직되더라도 실제 재난은 그런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영작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단어 주어졌고요. 이거 뭐 때문에 냈냐면 however인데요. however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however는 뭐랑 같냐면 no matter how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나의 however랑 다른 거예요. 알았죠? no matter how입니다. 알았지? 이거랑 같은 거고요. 이건 그러나의 뜻이 아니라 어순배열은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바꿔 쓸 수 있고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however를 잠깐만 이거 그러나인가? 잠깐만 아니죠. however 맞습니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근데 형용사는 이제 부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복합관계 부사 파트에서 배울 거거든요. 영어 배울 때요. 거기서 배우는 건데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모의 그 재난 훈련들이요. 많이 모의 재난의 스테이지드 단계별로 차려진다. 무대 위에 올려진다 할지라도 according to prior plans 이전의 계획들에 따라서 그래서 however 때문에 이 문장을 영작을 했고요. 그 다음 the real disaster 진정한 재난은 we never reflect any one of them 그것들의 어떠한 것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중요한 건 이거 복합관계 부사에서 however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however 나왔을 때 무조건 그러나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았지? 이 형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owever는 no matter how로 바꿔 쓸 수 있고 뒤에 어순 배열은 형용사나 부사하고 주어나 동사 온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이 형용사나 부사 쓸 때요. 여기에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도 문법 문제에서 물어봐요. 알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 형용사나 부사 여기서 물론 생각되지만 형용사나 부사는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 여기 동사 뒤에 있던 거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였으면 형용사 써줘야 돼요. She is beautifully 맞아요. She is beautifully가 맞아요. beautifully 맞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온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비동사인 경우는 형용사를 쓰고요. 여기가 만약에 일반 동사인 경우는 부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법까지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질문. 여기 모니터 왜 이렇게 커? 정말 뒤에서도 잘 보이겠네. 두 번째 질문이요. 여기도 똑같은 거 나왔었죠. No matter what. 이것도 whatever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질문이었는데 이거 뭐였나요? 인싸 아싸 얘기하는 거였었네요. 그죠? 인싸 아싸 맨 처음에요. 자,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고르고 각 선택지 해석하세요 그랬는데요. Necessity of outsiders' perspectiv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필요성
외부인들의 관점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올바른 소리, 정말 약이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요. 됐나요? 왜?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요. 됐냐? 직업의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직에 반대되는 의견을 함부로 내세울 수가 없다고요. 근데 아웃사이더는 전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직이 발전하는데 쓴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의 관점의 필요성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됐나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improve, 개선입니다. 또 organization's environment, 조직의 환경의 개선인데 harmonize, 뭐하기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 외부인과 내부인의 조화를 위해서 조직의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였었고 3번은 external, 단어에 우리 internal이 있고 external이 있죠. 단어에 in이 들어가면 안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지. 그지? ex가 들어가면 out의 뜻입니다. 그래서 external 하면 외부라는 뜻이야. 그지? 외부의 개입입니다. intervention,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거 수능 필수어예요. 알았죠? 개입입니다. 개입. 외부의 개입, that threaten, 위협을 가하는. hierarchy, 이건 발음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스펠링도 꼭 같이 봐주시고요.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한 6, 7년 전인가? 수능에 나오면서 되게 유명해진 단어예요. 계급, 계층, 위계질서라는 뜻이에요. 발음도요. hierarchy입니다. hierarchy. 발음도 조심하세요. 알았죠? 선생님이 고3들 수업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단어가 듣기평가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hierarchy, hierarchy. 발음도 조심하시고 within organization, 조직 내부에서 계층, 위계질서, 계급을 위협하는 외부의 개입입니다. 그냥 단어도 어려운 거 되게 많지. 그래서 일부러 내놨어. 필서이들이야. 근데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 a study on the promotion. promotion은 홍보, 승진, 촉진 이런 뜻을 갖고 있지. 그치? 연구인데 홍보에 대한 연구입니다. cohesion.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응축시키다 이 뜻이에요. 응집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within the organization. 조직 내 응집의 촉진, 응집. 그러니까 우리 한 대로 뭉쳐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야. For the transition of mindset. mindset은 사고방식 혹은 마음가짐이란 뜻이죠. 그죠? 사고방식의 transition, 전환, 이전을 위한 조직 내부에서 응집의 촉진을 위한 연구. 한국말도 졸라. 그치? 모르는 단어를 꼭 체크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출제할 때 뭘 보냐면 이게 수능의 필수어인지 아닌지 꼭 따져보고 내거든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외우셔야 될 단어들이에요. 알았죠?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하게 되면 보게 될 겁니다. 다음요. objective, 객관적인 assessment, 평가입니다. 우리 objective의 반대말은 subjective인 줄 알지? objective는 형용사로 쓰이면 객관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목표,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다음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oneself, to develop one's career and ability. 한 사람의 career, 직업이나 혹은 경력이란 뜻이지. and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지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 지문들을 많이 보면 알겠지만 지문이 어렵지 않니? 그럼 선택지가 쉬워. 근데 지문이 쉽잖아. 그럼 선택지를 어렵게 돼. 그래서 변별력을 맞춰요. 알았죠? 지문도 어려우면서 선택지를 어렵게 내진 않아요. 답이 확 드러나게끔 내버리거든요. 자, 모르는 단어도 있었으면 해서 꼭 같이 한번 보시고요. 윗글에서 어법, 문법상 어색한 단어를 각각 찾아 수정하세요 그랬어요. 수정전, 어법상, 문맥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 거예요. 색칠을 해놨는데요. 여기 valuable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뭔데요? 앞에 동사가 make라는 거 보입니까? outsiders가 목적어고요. 여기 무슨 자리인데요? 목적격 보호 자리입니다. 알았죠? 목적격 보호 자리는 뭐 쓰면 안 된다고요? 부사 쓰면 안 돼요. 알았지? 형용사 써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 부사를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 문맥상으로 어색한 거는 이 단어였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ADOPT랑 ADAPT 내가 얘기해줬었지. ADOPT는 채택하고 양자로 삼고 입양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adapt, ADAPT는요. 그래 양자로 삼았고 채택했던 걸 거기 조직 내부에 알맞게 수정하는 걸 adapt라고 얘기합니다. 됐어? 그래서 적응시키다, 뭔가 바꾸다, 수정하다, 각색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됐네. 그래서 어이들 알아주시면 여기도 adapt라는 단어 adopt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adapting으로 써주는 게 맞았어요. 됐네. 데일리 한번 좀 꺼내려보세요. 데일리 한번 볼까요? 이거 잘 찾았군요. 이거 뭐라고 써요? 그래. mirror. 맞아요. 이거 변경한 거예요. 선생님이 바꿨어요. 알았죠? 얘도 반영하다 이러시거든요. 그래. 맞아요. 잘했어. 해석 어려웠네. 이거 어디 갔죠? 이거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알았지? 나머지는 다 단어 알았어. 완벽해. 이 정도면 잘했어. 다음 이준이 형 볼까요? 어렵죠. 세 단어 쓰고 있지. 그치? 어레인저. 다양한 혹은 다양한 범위를 나타낼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제한. 어렵죠. 그다음에 여기 리플렉션인데 여기 미러 같은 말인데. 맞지?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일부러 바꿔서 써서 내줬니? 그다음에요. 다만 어려웠지. 필수음이야. 꼭 알아둬야 돼. 하이어라키 발음도 좀 조심하시고. 인터벤션도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필수음이야. 코헤이전 이것도 앞으로 많이 보게 돼요. 알았죠? 마인드셋 사고방식. 아유 잘했어요. 요즘 분 잘했죠. 보여줄게요. 그 다음 못 찾았지? 어려워. 레인지 자체가 또 뭐라고? 범위를 나타낸다고. 그래서 레인지하면 다양한이라는 뜻이야. 다양한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예측하지 못한 이런 거. 이거 잘 썼네. reflect mirror. 이거 미러 일부러 낸 거야. 바꿔서 쓴 거야. 같은 단어라는 거. 반영 동사로 쓰였을 때. 그다음에 단어 모르는 거 많았지. 꼭 알아도 뭔가 그 응징력 이런 거고. 혹시 이 단어는 알았어요? 인터벤션 개입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같이 알아보고. 이거 못 찾네? 그래. 단어 헷갈리지 말고 이거 구별을 좀 알았죠? 뭔가 채택했어. 그걸 어떻게 알맞게 바꾸는 거야. A로 이렇게. 됐나요? 그래요. 잘했어. 그래요. 우리 저기 가봅시다. 모의고사 24번 가봅시다. (24번도요) 모의고사 기출에 되게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글은 되게 많이 자주 바뀌었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과학이라는 건 100%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리고 과학자들은요 자기가 가설을 세우는 것들이 당연히 틀리는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글이에요. 가설은 틀리는 게 맞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24번 답은 몇 번이었어요? 제목이요? 1번이었습니다. Researchers, 연구원들이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To be wrong, 틀릴 것을요. 됐나요? 틀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과학 실험이 있어서 틀리고 잘못 가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게 더 찬양받을 일이라는 거죠. 자, 처음부터 한번 보자. Some beginning researchers, 일부 처음 시작하는 연구원들은 얘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mistaken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핵심이었었죠. 그죠? 됐냐를 믿는데 잘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됐어? 됐냐를 믿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글입니다. 알았죠?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데 뭐를 됐냐라고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Good hypothesis.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단어입니다. 혹시 단어 몰랐으면 알아두셔야 돼요. 가설이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고3 이제 수준이 돼야 이 단어가 나오고 고2 2학기 후반 정도 돼야 나왔는데 단어들이 점점 좀 아래 학년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될 단어인데 좋은 가설입니다. 우리 실험하기 전에 가설을 먼저 세우잖아. 그렇지? 그러고 나서
내가 세운 실험을 통해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는 작업인데 하여튼 뭐라고 잘못 믿고 있냐면 좋은 가설이라는 건 is one 어떤 가설이다 같은 말입니다. 알았지? 대명사 원 썼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좋은 가설이라면 가설인데 that is guaranteed 보장되어진 to be right 옳은 것으로 보장된 가설이 진짜 좋은 가설이야 라고 잘못 믿고 있다. 됐나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얘가 뭐를 얘기하려는지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좋은 가설이라는 건 뭐야? 옳다라고 보장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거고 오히려 가설을 틀리게 잡은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글을 얘기하겠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됐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해석이 안 됐다면 EG라고 나와 있는데 EG는 예를 들 때 하는 표현이야. 알았지? 알코올은 will slow down reaction time. 알코올 술은요 낮출 거야, 늦출 거야. 리액션 반응 시간을 늦출 거야. 음주운전이 왜 무서운데요?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 술 안 먹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술 먹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어떻게 해요? 더 늦게 밟게 되잖아요.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요. 음주운전 때문에. 됐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 없잖아. 그지? 이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는 건 바보야. 됐나요? 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자, however 하지만 if 만약에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your hypothesis 너의 가설이 진실이라고 미리 알고 있어. 내가 뭔가 실험하려고 가설을 딱 세웠는데 그 가설이 옳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before you test it 그걸 테스트하기 전에 그렇다면 testing your hypothesis 너의 가설을 실험하는 건 won't tell us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anything new 어떠한 새로운 것들 당연한 거죠. 이거 실험 왜 해요? 다 알고 있는 미친 거지. 그렇지? 이거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전혀 할 게 없는 거예요. 알았죠? 새로운 거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충 느낌은 옵니다. 무슨 글인 건지. Remember, 기억하세요. 연구라는 건 be supposed to. 이거 좀 체크해 볼까요?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는요. 뒤에 꼭 동사 원형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be supposed to는 예정과 의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라고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의 뜻이에요. 알았죠? be supposed 동사원형, be supposed 동사원형 뜻은 뭐라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됐어? 연구라는 건 뭐 하기로 되어 있냐면 생산해내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새로운 지식을. 진실을 알고 있는 실험. 그 다음에 내가 세운 가설이 옳다라는 걸 알고 있는 실험은 쓸데없는 거라. 됐냐? 연구라는 건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걸 갖고 실험을 한다는 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죠. 쓸데없는 거라. 됐나요? 다음요. To get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설이 어때야 되는데 As a researcher explorer, 연구 탐험가로서의 너는 need to.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이거만큼 중요한 단어 없다고 그랬죠. 그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문 중요하고, 부정명령문 중요하고, must 들어간 단어 중요하고, have to 중요하고, had better, need to, be to, should, ought to 들어간 건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need to 들어가 있네. 연구를 탐험하는 사람으로서 너는 뭐 할 필요가 있어? live, 떠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 떠나야 돼. The safety of the shore, 물가의 안전함에서 떠나야 돼. 물가의 안전함이 뭐 얘기하는 건데? 내가 세운 가설은 옳아라고 알고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Establish the fact. 그래서 여기 뭐 괄호 쳐놓고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 있었죠. 이미 설립된 진실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 물가의 안전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떠나야 된다는 거 알아라. 그리고 venture, 모험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 모험해라. into uncharted waters. uncharted waters는 단어 주어지지 않았나요? 미개척 영역이라고 돼 있죠. 우리 차트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막 쓰지. 어떠한 사실을 도표처럼 쫙 하는 거 차트잖아. 그치? 차트가 되어 있지 않은 물들이야. 되냐?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개척 영역. 모험을 떠나세요. 어디로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역, 미개척 영역으로 떠나시라고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요. 아인슈타인 오빠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If we knew, 우리가 안다면
what we we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안다면 it would not be called research. 그것은 뭐라고? 연구라고 불리워질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그건 연구가 아니라고. 우주이 그렇지 않을까 그랬어요. 됐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법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모의고사가 시험법이 들어간다는 거 이제 알게 될 텐데요. 모의고사 이 부분이 시험법에 들어간다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문장을 외우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이게 가정법 문장이거든요. 문법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가정법은 세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뭐요? 가정법 과거. 두 번째는 뭐? 가정법 과거 완료. 세 번째는 뭐? 혼합가정법. 이거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세 개를 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해 줄 수는 없고요. 이거 딱 보는 순간 가정법 세 가지 중에 뭐라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if 주어 비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요? 뭘 써야 된다고요. 그죠? 비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were 쓰고요. 비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뭐? 과거형 동사를 써야 되죠. 쓰고 나서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은 네 가지입니다. would, should, could, might. 그냥 우슈쿠마라고 얘기하는데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썼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고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공식이거든요. 이거 이대로 맞춰가지고 영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개념부터 알아두셔야죠. 가정법 내가 과거라고 안 썼네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거 가정법 과거인데요. 가정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개념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누군가 니네들한테 가정법이 뭐니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 시제의 일탈입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제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됐나요? 우리 현재 사실을 얘기할 때는 무슨 시제로 써줘야 되죠?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되죠. 그렇지? 너 지금 뭐해? 나 밥 먹어. 현재 시제로 써줘야 돼. 됐나요? 근데 가정법이라는 건 말 그대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하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하는 얘기를 똑같은 현재 시제로 써준다면 이놈이 진짜를 얘기하는 건지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지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가정에서 얘기해 주는 건 똑같은 시제로 써주지 말자. 됐어? 시제를 어떻게 하자? 하나 바꿔하자. 알았지? 그래서 현재를 반대로 소망 상상 가정에서 쓸 때는 과거 시제로 써준다. 이해되냐? 그 다음 가정법 내가 과거 완료도 있다고 그랬지.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을? 과거 사실을 반대로 소망 상상 가정에서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 하나 더 뒤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 과거형 써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는 건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야 되겠네. 뭐 현재 사실을 반대로 소망 상상 가정에서 써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우 선생님이 부자라면 나 지금 수업 안 하고 전 세계를 여행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말은 뭔데? 나 지금 부자 아니라서 니네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있어 이 뜻이야. 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네가 하고 있는 게 뭔지 네가 안다면 몰라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거 연구라고 못 불러. 됐냐? 가정에서 쓴 거라. 알았지? 가정법 과거 문장이라는 거 공식 뭐예요? if 주어 과거형 동사. 그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썼어요. 됐나요? 가정 과거 알아두세요. 그다음 would is는 여러분 아마 문법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요. 부가문문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그죠? 우리나라 말을 쓸 때 그렇지 않니?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거. 앞에 조동사 would 때문에 would 갖다 써야 되고요. 뭐 시험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부가문문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알았죠? 부가문문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써주는 방법을 알아야죠. 조동사 썼으면 조동사 갖고 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주어 갖고 오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도치돼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앞에가 긍정문이었으면 부정문으로, 부정문이었으면 긍정문으로 반대로 써줘야 돼요. 여기 not이 있으니까 그대로 would만 갖고 오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반대로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니?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봅시다. If your predictions, 너의 예측이 만약에 about 뭐에 대한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서 너의 예측 in this uncharted world, 이 미개척 영역, 이 미개척된 영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관해서 너의 예측이 wrong, 틀렸다면, 네가 가설 세운 게 잘못됐다면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돼? 좋은 말 나와야 돼. 알았지? 오히려 틀리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좋은 말 나와야 돼. 예상하면서 글 읽어야 돼. 선생님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프레딕션이야. 글을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에 대해서. 됐어? 자, 하여튼 이런 미개척 영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관해서 너의 예측이 뭐였다면 그럼 틀렸다면 그거 괜찮다. 됐냐?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죠?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허락받았습니다. 뭐 하게끔? To make mistakes. 실수해도 괜찮다고 허락받았다고요. 됐나요? 이것도 내신 때가 되면 중요한 문장인데 be allowed to 써있는 거 보이죠? 이거 원래 구문이 뭔데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의 구문이잖아. 주어는 허락합니다. 목적어 보고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형식이야. 근데 이게 뭐로 바뀐 거야? 수동태로 바뀌는 거지. 그럼 어떻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야 되겠네요. allow는 be allowed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투부정사 바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됐나요? be allowed to, be allowed to 외울 필요 없다고요. 알았죠? 이 원래 구문만 알아두시라고요. 이걸 알아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원래 이 문장이었는데 수동태로 바뀌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됐냐? 괜히 이런 거 외워가지고 머리 낭비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자, 과학자들은 허락받았습니다. 뭐 하게끔?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as a bait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연구라는 건 과정이야. going up Alice 골목길을 올라가 보는 과정이야. 무슨 골목길?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if they are blind they가 가리키는 건 Alice를 받는 말입니다. 골목길 얘기할 거예요. 여기 blind라고 써 있는데요. blind가 원래 뜻이 앞을 못 본다의 뜻이잖아. 골목길이 앞을 못 본다는 얘기는 막다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혀져 있는 길이. 됐나요? 그 골목길들이 막혀져 있는지 막다른 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골목길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이 바로 연구야. 됐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죠. 그 다음 다시 앞에 갔는데 indeed 아이고 뭐야 짜증났어. 맨 마지막이요. indeed 정말로. indeed는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과학자들은 often 종종 배웁니다. more 더 많이 배웁니다. from 뭐로부터? predictions 예측으로부터 많이 배우는데 무슨 예측이겠어? that do not turn out 밝혀지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then 뭐보다도 from those that do 그러는 것들 그것들보다는 결과 예측할 수 있는 것 입증된 것보다는 입증되지 않은 예측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 됐나요? 글 되게 좋네요. 그죠? 되게 많이 나왔던 주제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연구원들이요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릴 거라는 거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과학자들의 숙명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답은 1번이었네요. 넘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제 낼 때 쪽수를 잘못 얘기해 줬네요. 오늘 그래요? 수제는 이따가 다시 얘기해요. 도표는요 안 할 겁니다. 알았죠? 도표하고 26, 27번도 안 할 거예요. 알았지?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가 25, 26, 27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25번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랬잖아요. 그죠? 답은 뒷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답이 앞부분에 나온 적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표 문제는 쉽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풀고 넘어가는 걸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계속 읽게끔 하기 위해서 뒷부분에다 답을 많이 배열을 해요. 3, 4, 5요. 그리고 도표 문제는 특히 어느 파트를 많이 공부하셔야 되냐면 비교급 문장을 좀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교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해석을 좀 꼼꼼히 하셔서 푸셔야 되고요. 항상 시험 문제, 도표 문제 스타일은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봅니다. 알았죠?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으세요. 알았지? 문제 풀 때. 26번 먹읍시다. 26번하고 27번 비교해보면 똑같은 스타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안내문인데요. 26번은 일치하는 거를 찾는 거고요. 27번은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됐어? 두 개 다 선택지는 한글로 나옵니다. 그냥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무조건 빨리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좀 안배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25, 26, 27은 좀 빨리 풀어야 되고 28번도 안 할 건데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거든요. 제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한 사람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글이 대부분인데요.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이것도 답은 대부분 다 3, 4, 5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근데 웃긴 얘기 하나 해주면 이 모의고사 패턴이 항상 이 내용일치 불일치 같은 건 답이 3, 4, 5 중에 하나니까 옛날에 수능에서 1번으로 깐 적이 있었어. 답을 1번으로요. 학생들이 그걸 아니까 이제 학점을 찍는 거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3, 4, 5 중에 하나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 내용일치 불일치 같은 거 풀 때는요. 위에 있는 지문을 다 읽고 선택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 문장을 찾으러 가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해석해보고 2번 한글 해석 보고 위에서 문장 찾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긍정, 부정의 형태로 많이 물어보니까 28번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거고. 됐냐? 그래서 25번 답은 3번이었고 26번 5번, 27번 3번, 28번 3번이었어요. 어때요? 가급적 3, 4, 5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뒷부분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때 여러분들이 쓰는 요령입니다. 알았지? 내가 꼭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무조건 답은 뒤에 있다고 했어. 뒤에만 읽어야지 이러면 안 돼. 알았죠? 29번 한번 가봅시다. 어법 문제인데요. 그 선생님이 고2 모의고사 이거 요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EBS에 들어가가지고 오답률을 봤거든요. 여기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고요? 29번이 오답률 1등이었었어요. 문법 문제가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29번을 많이 틀렸더라고요. 오답률 1위였었어요 이게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29번 답은 5번입니다. 알았죠? 일단은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일단 지문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요. 29번 보시면 1번에 is 돼 있죠. 그죠? is 돼 있는데 일단 이거는 25번 넘어가고 28번도 넘어가고 어딨어? 29번인데 여기 is가 어디 있나요? y 앞에 있는 거네요. 여기 있네. 답은 5번이니까 5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은 거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1번인데 1번에 밑줄이 딱 서 있었어. is는 동사죠. 동사의 밑줄이 있네요. 동사의 밑줄이 있습니다.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어 어렵지. 우리 문법을 완성하는데도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죠? 물론 완성도 안 되고요.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니네 여태까지 지금 중3밖에 안 됐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기 시작했잖아. 그지? 니네 투부정사라는 말을 학교나 학원 다 걸치면서 몇 번이나 들은 것 같아? 그리고 수능 보기 전까지 몇 번이나 그 말을 들을 것 같아? 수천 번, 수만 번 들을 거야. 그지? 많이 들었었다고. 동사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 수많은 문법 중에 동사에 딱 밑줄이 있으면 어떤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만큼의 문법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푸는 건 불가능해요. 알았죠?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 힌트를 줄 테니까 그 힌트에 맞춰서 맞춰가시면 돼요. 알았지?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알았죠?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수일치입니다. 수일치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건데요? 주어가 단순히 복순이 거기에 따라서 동사 알맞게 썼니 안 썼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첫 번째는 수일치 확인하셔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시제입니다. 모든 글들이 다 과거인데 이 새끼만 현재 써 있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해석하기 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뭔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됐냐? 갑자기 과거 완료가 튀어나왔네. 과거 완료가 튀어나오려면 기준이 되는 과거의 시점이 써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시점이 없어. 그럼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해석해봐야 돼. 알았지? 세 번째가 뭐냐면 태입니다. 능동태, 수동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주어가 사람인데 이 새끼가 한 게 분명한데 수동태로 써있다라면 잡아내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문법인데 이거 이 문법 문제인데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돼. 동사의 밑줄이 있을 땐 공식 뭐요? 수시제태. 수시제태. 무조건 이 순서로 확인하시라고요. 됐나요? 동사의 밑줄 수시제태. 됐어? 근데 잘 봐. 선생님이 트렌드를 얘기해 줄게. 수일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동사의 밑줄이 있습니다. 요즘 모의고사 이 어법 문제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한때 유행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알았죠? 안 물어본다. 됐어? 옛날에는 시제 참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 안 물어봅니다. 알았지? 태요? 능동태, 수동태는 확인해 주는 게 좋은데요. 거의 1번에서 끝나요. 알았죠? 근데 머릿속에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야 돼. 뭐? 수시제태. 동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시제태거든요. 됐니? 1번 무조건 확인해야 돼. 됐냐? 그럼 봐봐. 나 문법 문제 풀고 와봐. 니네 이거 29번 딱 주고 나서 문법 문제 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냐? while reflecting. 아이씨, reflect 단어 몰라, 이씨. 니소가, 아이씨. 리더를 알아. 가족인가? today, 우리 깨달아. 유니크. 아이씨. 오늘 날씨 어때? 좋아. 그래. 오늘 답은 3번. 이렇게 간다. 나 봐봐. 수미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선택지 5개 나오지. 5개 나오면 2개는 해석이 첨부돼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이 3개는 어떻게? 문법만 알아도 풀 수 있어. 됐어? 해석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문법 문제 풀 때는. 알았죠? 절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왜? 해석을 딱 했는데 완벽하게 해석이 되면 상관없어. 근데 모르는 단어 한두 개 나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포기하기 시작한다. 그러지 말라. 알았죠? 이제 밑줄 차 있는 딱 보는 순간 선생님이 수, 시제, 태 확인하라고 그랬어. 됐어? 주어 찾으러 가야 되겠네. 앞으로 쭉쭉쭉 가보니까 여기 대시 있어. 원래 문장 맨 처음부터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시 있네. 원이 나와 있네. 이 새끼가 주어일 거야. 원, 어부더 복수명사에서 주어는 누구라고? 원이 주어라고 해요. 뭐뭐 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 맞는 거 같아. 됐냐? 시제 선생님이 요즘 안 나온다고 그랬어. 제껴. 태 아이씨 몰라. 나머지 거 볼래. 이렇게 가야 돼. 알았냐? 문제 풀 때는요. 됐나요? 1번은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나머지도 다 이상하지 않으면 태 한번 확인해야지. 라고 오시라고. 됐나요? 중요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야. 됐어? 1번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이 어디 있나요? 2번이 그 다음에 있네요. Y 다음에 와시오. 여기가 2번이었네요. 문장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완 나와 있는데 렉스캉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문 분석인 거니네. 아니. 다른 학원 다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 학원처럼 구문 분석을 강조하는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구문 분석을 왜 우리 학원에서 강조하는 줄 알아요? 정말 니네들 영어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이 학원에 온 지 1년 반 좀 넘었는데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원장님이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기존의 선생님들이 구문 분석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정말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해석하고 문법이 돼요. 됐나요? 구문 분석이 안 되면 못 풀어요. 해석도 안 됩니다. 알았죠? 니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뭐를 경험하게 될 거냐면 모르는 단어가 없어.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걸 느낀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뭔지 아니? 해석은 되는데 18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한글 해석본을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글 자체가 어려워서요. 됐냐? 구문 분석은 필수야. 알았지? 그 전 단계인 because는 접속사라는 거 배웠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얘가 주어겠죠. support는 동사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됐습니까? support는 지지하다, 뒷받침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 나와야지. 그치? 목적어 자리를 what으로 시작했네. 선생님이 얘기해줄게. 누군가 니네들한테 what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불완전한 명사절이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어느 누군가는 문법책에 보면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어느 누군가는 의문사입니다.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다 필요 없고요. 관계대명사하고 의문사를 구별하는 건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누가 니네들한테 what이 뭐야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 참 잘 배웠네 라고 얘기하실 거야. 그럴 때 뭐요? 렉스캉의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알겠죠? 잘 들어. 내가 이거 설명해 줄게. 불완전 1번, 명사 2번, 절 3번. 이거 3개로 이루어진 게 what이에요. 됐나요?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일단 2번부터 먼저 봅시다. 명사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명사라는 말을 들으면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목보예요. 누군가 니네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명사라고 얘기하면 고개를 딱 돌리고 주목보라고 얘기해줘야 돼. 알았어? 기계적으로 당연히 떠올라야 돼. 왜?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만 들어가니까. 됐냐? 명사하면 뭐? 주목보. 됐어? 그거 잊어먹지 마. 그 다음 3번에 절이라는 말이 있네. 우리 절이라는 건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 아마 구라는 단어랑 같이 배웠을 거예요. 그죠? 공통점은 뭐냐면 단어가 2개 이상 있으면 절 또는 구라고 얘기해요. 단어가 2개 이상 있으면. 차이점은 뭐라고요? 단어가 2개 이상 있는데 그 단어들 사이에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으면 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근데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 구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take care of라는 동사를 한번 볼까요? take care of는 돌보다 이 뜻이죠. 그치? 단어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는 거 보이니? 이 안에를 보니까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부동사라고 그래. 됐어? 이해됐냐? 그럼 절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 절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 됐냐? 나머지 하나 남았네. 불완전이라는 말이 있네. 불완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문장에 주어가 빠지거나 또는 목적어가 빠진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보호가 빠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빠지는 건 주어하고 목적어입니다. 됐습니까? 이 3개가 합쳐진 말이 what이에요. 네, 잘 들으세요. what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걸 한 덩어리로 봅니다. 됐습니까? 이 한 덩어리로 된 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 됐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명사라고요. 근데 절이라고요. 안에 what 주어 동사 통째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명사절이야. 됐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불완전이라고 했지.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으면 완전인데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구조가 안에 들어가 있다. 됐나요? 확인해 볼까요? inclusivity가 주어, 동사, 전체가 다 뭐라고? 목적어라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 맞아? 됐니? 명사네 2번 해결했고. 절 주어 동사 있어야 되네. everyone 주어, ultimately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 wants 동사. 주어 동사인데 그럼 뭐 명사 절. 됐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져야 되겠네. 주어 있어. ultimately 부사니까 필요 없고 동사 있네. want는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되지. 목적어 있어 없어? 전명구 나와 있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 괄호를 묶어야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수식어 없으니까. 됐냐? 목적어 있니 없니? what은 그래서 불완전한 명사절로 2번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됐으면 안 됩니다. 됐으면 뭐요? 목적어 있어야 돼요. 접속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되니까. 됐냐? 니네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왔을래 됐을래 왔을래 위치 쓸래 위치 쓸래 됐을래 평생 괴롭힐 겁니다. 영어 공부하면요. 알았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아, 선생님이 what은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그랬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가면서 안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데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하다고 그랬어. 공식에 딱 들어맞죠. 됐냐? 그래서 2번도 맞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해석 안 했습니다. 알았지?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3번은 어디 있나요? resulting in exclusivity 중간 하단부에 있네요. 문장이 어디로 시작하는 건가요? 어디 있는데요? 어디요? 이건가요? 이게 3번이었나요? 그러네요. 이게 3번이네요.
여기 봐봐요. 앞에 컴마 있어요. ing 붙어 있어요.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분사구문.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됐나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3학년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분사구문이요. 분사구문이 영어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분사구문이라는 건 뭔데? 분사구문이 뭐야? 야, 분사구문이 뭐냐고? 분사구문이 뭐야? 말 어렵지? 여기 봐. 우리 특강이니까 빨리 나갈 필요 없으니까. 아, 여기다 큰 말 쓰면 안 되죠. 여기 정확하게 알고 합시다. 우리 접속사 있고 주어동, 물론 접속사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쓴 거야. 접속사 주어동사 있고 주어동사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이잖아. 근데 영어에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는요 반복되는 걸 싫어해요. 알았죠?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나가는 사람이 니네들한테 니네 학생이라고 물어봤어. Are you a student? 라고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라고 배웠어요? 물론 생활영어에서는 아하? 라고 얘기하면 끝나잖아. 그치? 근데 뭐라고 대답하라고 배웠어? Yes, I am. 뒤에 원래 Yes, I am a student 라고 얘기해줘야 되죠. 근데 뒤에 a student 빼버리지. 왜 안 하는데? 얘기 안 해도 알아. 학생이냐고 물어봤으니까 학생 맞아. 그래 맞아.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떼줘요. 됐나요? 접속사, 주어동사 있는데요. 접속사 과감하게 빼줍니다. 왜? 해석이 5개밖에 안 되거든. 됐나요? 상대방이 유추할 수 있어요. 됐니? 이 주어 다시랑 주어랑 같은지 확인해서 같으면 빼줍니다. 왜? 반복하는 거 싫어. 됐어? 근데 봐봐. 나 접속사 뺐어. 주어 같아서 뺐어. 이거 뺀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얘 동사를 원형으로 바꾸고 뒤에다 ing 붙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쫙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써준 문장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분사구문의 뜻을 가르쳐줄게. 분사구문은 분사라는 말하고 구라는 말하고 문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알았지? 분사. 아까 동사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 붙였다며 현재 분사에서 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분사를 사용해서 구. 완 얘기해줄 때 선생님이 절하고 구 얘기해줬지. 절은 주어동사가 있는 거네. 구는 주어동사가 없는 거라고 그랬네. 그치? 위에 있는 건 절이었었지.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 주어주고 주어 주어주고 이렇게 써주니까 주어동사 없어졌지. 절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구로 바뀌었어. 됐어? 분사를 사용해서 절이었던 문장을 구로 만들어준 문장. 이게 분사구문. 이해되냐? 글을 간단하게 써준 거야. 됐나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됐어? 그럼 봐봐. 이 문장이 좋은 문장이야? 이 문장이 좋은 문장이야? 위에 있는 게 더 좋은 문장이니 아래에 있는 게 더 좋은 문장이니? 뭐가 더 좋은 문장인 것 같아? 야, 정답 50%야. 우리 대답을 하네. 이거 왜 바꿔주는데? 이게 더 좋은 문장이니까 바꿔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 얘기 잘 들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바꾸는 걸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됐어? 근데 아래에 있는 문장을 위로 바꾸라고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알았지? 왜 더 쓸데없는 문장으로 바꿔줘? 안 낸다고요. 됐나요? 근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바꾸는 거 무조건 시험이야. 알았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니까. 됐어? 위에 있는 문장을 아래로 바꿔주는 건 애들 다 하거든? 근데 아래에 있는 문장을 위로 바꾸세요 하면 애들이 못 써. 그래서 시험 문제. 알았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내지 마. 알았지? 분사구문 얘기 들었어? 자, 오늘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아두세요. 알았죠? 정확하게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앞에 컴마 있네. ing 붙였네. 분사구문이야. 알았지? 됐어? 왜? ing는 분사 아니면 동명사잖아. 근데 동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가잖아. 컴마 나왔으면 이게 주어면 뒤에 동사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분사구문이야. 알았죠? resulting ing네.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는요. ing인지 ed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됐나요? 근데 뭐 시간이 없어. 됐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 우리 눈에 더 틀린 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됐냐? 4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4번이요. inadequate 나와 있네. 어디 있나요? 그것도. 여기 있네요. 이게 4번이네요. 문장 맨 처음으로 가보라고 그랬죠. because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 얘 접속사니까. 됐냐? 그래서 뒤에 문장 이제 시작해야 되네. 주어 있어요. are considered. 수동태 써있네. 이건 뭘 물어보는 질문이었냐면 니네들이 consider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consider는 3형식으로도 쓰이지만 5형식으로도 쓰여요. 여러분들 앞으로 5형식으로 쓰인 consider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알았지?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고 나와요. 됐어요? 여기까지? consider가 그러면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있는 목적어가 주어 자료로 가야 되겠네. consider는 뭐? be considered가 되겠네. 얘 그대로 내려가야 되네. 됐냐? 보호 자리에는 뭐 쓴다고요? 형용사 써요? 부사 써요? 형용사 써야 되는 거 아니. 이 자리에 무조건 뭐 해야 돼? 형용사예요. inadequate 단어 뜻은 모르겠지만 뒤에 ly 안 붙어 있는 것 같아. 됐어? 부사 아닌 것 같다고. 됐냐?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 5번 가보자. 5번은 위치가 답인데 5번 위치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where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리가 어디였나요? 아 저기네요. 여기에 위치라고 써 있었어요. 관계대명사가 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고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됐어? 관계대명사 나오면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 알았지? 가보자. Everyone's ideas 주어인 것 같아. heard 동사인데 수동태 썼네. and 접속사 나와 있고 a solution 주어네. is developed 수동태 나와 있네. 동사고. through collaboration 전명분의 through는 전치사야. 뭐뭐를 통하여 수동태. 위치가 나왔을 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where가 나올 때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 이거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어. 됐어? 근데 니네들 이거를 가르쳐줘도 시험 문제를 풀라고 하면 틀려하고. 왜 틀리는 줄 아냐? 이게 완벽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모르겠어. 됐어? 그래서 틀려. 여기 잘 들어. 수동태 써있지. 문제를 풀 때 수동태가 보이면 완벽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90%는 맞아요. 이해되냐? 시험 문제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내지 않으면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됐니? 우리 한번 볼래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요? 얘 주어 가고요. 얘 BPP 되고요. 이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을 쓰지만 얘는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죠. 그죠? BPP만 남네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됐냐? 모자란 게 없어. 얘 완벽한 문장, 얘 완벽한 문장. 위치는 뒤에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빠져야 된다고 했는데 뭐 다 그대로 완벽하네. 그래서 위치가 답이었어. 뭘로 바꿔야 돼? where로 바꿔야 돼. where는 관계 부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 얘 완벽한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문제 풀면서 지금 어떻게 써요? 해석 하나도 안 했어요. 알았죠?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 내에서 풀었다. 어렵지 않아요, 문법. 이거 그리고 뭐였어? 3점짜리 아니야. 3점짜리 아니었네. 2점짜리. 어쩐지. 근데 오답률이 1등이었어. 애들이 다 틀렸다. 됐나요? 뭘로 오답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답은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 해석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알았죠? 문법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29번의 해석만 쫙 볼까요? 빨리. 이 문법 문제가요. 해석이 어려워요. 자, 가보자. 빨리 가보자. While
뭐 하는 동안 reflecting on 곰곰이 reflect는 반사하다, 반성하다, 반영하다 반으로 시작하는 건 다 돼 있어. 근데 뒤에 on이 붙으면 consider의 뜻이야. 성찰하다의 뜻, 곰곰이 생각하다의 뜻. The needs of the organization, leaders and the families today. 오늘날 조직과 리더들과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아? 됐냐를. 독특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는 거? inclusivity라는 단어. 맨 처음에 왔으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include라는 단어를 알지. 포함하다의 뜻이잖아. 그거의 명사형이야. 알았죠? 포용성이라는 겁니다. 아, 이 글의 토픽은 뭐? 포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포용, 껴안는 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 이게 바로 포용성이죠. 그죠? Why? 왜 그럴까요? 포용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었었고요. 왜냐하면 포용성은 뒷받침하기 때문이야. 뭐를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걸. from 뭐로부터? 그들의 관계로부터. 즉 뭐? collaboration입니다. 포용한다는 건 뭐예요? 협력을 의미하는 거다. 그냥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동하고 협력하는 거. 하지만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지도자들, 조직들 그리고 가족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old paradigm language.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게 바로 뭔데? In each one person. 한 사람이 전형적으로 제일 나이가 많거나 가장 많이 배웠거나 어느 혹은 또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 그 한 사람이 makes all the decision.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거. 이게 바로 뭐?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라고. 됐나요?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거. 아버지가 의견 얘기하면 다 따라가야 돼. 됐냐? 그런 것들. And their decisions.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룰 지배합니다. With little discussion. little는 부정의 의미죠. 거의 토론도 없어요. 그 다음 inclusion of others.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거 없어요. resulting 뭘 초래하면서 resulting은 cause 초래하다의 뜻이야. 뭘 초래? exclusivity 배제를 초래하면서. 됐어? 옛날에 이랬다. 근데 요즘 뭐가 중요하다고? 포용하는 게 중요해. 오늘날 this person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 배제하는 사람,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는 사람. 됐냐? 오래된 패러다임. 이러한 사람은요, 감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EO일 수도 있고요. 다른 시니어 리더, 상급 지도자, organization, 조직의 리더일 수도 있어요. 근데 there is no need, 필요가 없어요.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이 to present their ideas, 그들의 아이디어를 present, 제시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 혼자 알아서 다 결정내버리거든. 됐냐? 왜냐하면 they are considered inadequate. 그들은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뭘로 간주돼? 부적당한 것으로. 그냥 그러니까 의견 안 내. 내가 내봐야 어차피 저 사람 안 받아들이고 자기 알아서 결정할 거거든. 그냥. 하지만 리서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에 연구는 보여준다. 뭐 됐냐? 그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베타 제외하는 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even with a genius, 심지어 천재랑 같이 있다 할지라도 is not as effective as inclusivity. 포용성만큼이나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됐냐? Where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은 are heard 들려지게 되는 그 다음에 해결책이 발전되어지는 뭐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됐어? 가장 중요한 말 포용, 협력. 됐냐? 배타적인 건 안 돼. 독단적으로 결정 내는 건 안 돼.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됐나요? 됐냐? 어때? 글은 어려워. 문법 문제는 항상 어렵다. 알았냐?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다음 번 봅시다.
다음 30번 가봅시다. 30번은 문맥에 남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아 어렵죠. 글 자체도 되게 어려웠었어요. 3점짜리였네요. 30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avoid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avoid를 뭘로 바꿔야 되죠? 답이 뭐였었지? 잠깐만. 피하다가 아니라 avoid, 만들다라는 의미로 바꿔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produce로 바꿔야 되겠네요. produce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런 윈도우 이펙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produce, 만들어내다. 30번 한번 가봅시다. 아, 30번 한번 가요. 글 되게 어렵습니다. 자, the objective point. 30번 맞지? 아까도 objective 나왔어.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point of view 하면 관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객관적인 관점은 is illustrated, 설명되어집니다. by John Ford의 philosophy of camera. 카메라의 원칙, 카메라의 철학. 포드라는 사람이, 존 포드라는 사람이 말한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서 입증되어집니다. 설명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면 이 주제거든요. 아,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이거랑 같은 말이구나 라고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의 철학, 이 사람이 말한 카메라의 철학이 바로 객관적인 관점이구나. 우리 객관적이라는 건 뭔지 알지? 내 생각이 배제된 거예요. 알았죠?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얘가 토픽이라는 거 알아야 돼.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됐냐? 머릿속에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여러분한테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형광펜을 가지고 다니라고 얘기해. 문제를 풀 때. 이 글의 토픽이나 주제문이 나왔으면 꼭 칠하라고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글을 읽다가 내가 지금 무슨 글을 읽고 있는지 잊어먹어요. 이 글의 글감과 주제를 잊어먹게 된다고요. 알았죠? 첫 번째 문장 나오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해석하는데 두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이 해석이 안 돼버리면 내가 무슨 글을 읽고 있는지 잊어먹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형광펜을 들고 다니세요. 자, 다시요. 이 글의 토픽은 뭐라고 해요? 객관적인 관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사람의 카메라의 철학이랑 같은 건데 그럼 이 사람의 카메라의 철학에다가 갖다 비유 한번 해. 그지? 이 사람의 카메라의 철학이 뭔지 한번 봅시다. Ford는 considered, 간주했습니다. 끊어보시고 끊어보세요. consider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형식이 쓰인다고 했었지. 그지? 이 사람은 간주했습니다. 카메라를 윈도우, 창으로 간주했다. 머릿속에 뭐 잊어먹지 말라고? 객관적인 관점. 됐냐?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 여기 to be를 썼는데요. to be는 생략해도 돼요. 됐나요? Consider A, B. Consider A as B. Consider A, 투부정사. 다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A를 B로 간주하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은 카메라를 창문으로 간주했는데요. And 그리고 the audience, 관객을 뭐로 간주했다? 이거 목적어 to, 목적격 보호 to입니다. 구문 알겠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and 목적어 to, 목적격 보호 to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구문이. 그리고 청중을 뭐로 간주했냐면 outside of the window, 창문 바깥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관객은 창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viewing, 바라보면서요. The people and the events with it. 창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뭐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지? 객관적인 관점. 됐냐? 내가 그 창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창문 바깥에서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됐니? 그 다음 We are asked, 우리는 요청을 받습니다. To watch the action, 그 행동을 바라보라고 요청받습니다.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were taking place, 그것들, they가 하는 건 actions야. 그런 행동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take place는 자동사라는 거 알아둬야 돼.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동사입니다. at a distance, 멀리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그 행위들을 지켜보도록 요청받습니다. And we are not asked, 우리는 그리고 요청받지 않습니다. To participate, 참여하도록. 창문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지나가다가 싸움 구경하는 거랑 똑같아.
알았지? 거기에 들어가고 싸우지 말고 당신 뭐 잘못했는데 당신은 왜 그러는데 이거 아니라고 머릿속에 보는 거예요. 지금 뭐? 객관적인 관점 얘기하고 있다. 알았냐? 머릿속에 그거 빼면 안 돼. 다음 The objective point of view 또 나왔어요. 이 글의 토픽이요.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employee. 여러분한테 employee란 단어 뜻이 뭐니? 그러면 대부분 다 뭐요? 고용하다의 뜻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employee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면 고용하다는 두 번째 뜻이야. 첫 번째 뜻이 이용하다, 활용하다의 뜻이에요. 그거 잊어먹지 마세요. 알았죠? 객관적인 관점은 이용하는 거다. A static camera, 정적인, static, 움직이지 않은, active의 반대말입니다. 알았죠? 움직이지 않는, 정지한 이런 뜻이야. 정지한 카메라를 이용한다.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 바로 이 부분이 avoid 써 있었죠. 그죠? 피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창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카메라 어떻게? 정지해 있어. 우리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And it concentrates, 그것은 집중합니다. Actors, 배우, 그리고 행동이요. 창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배우들과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고요. 카메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움직이지 않아요. 됐나요? 카메라 개입하지 않아요. 사건이에요. 바깥에서 보고 있는 거라고. Without 뭐 없이 drawing attention, 관심을 끄는 거 없이 to the camera, 카메라로. The objective camera, 이 객관적인 카메라는 suggest, 보여줍니다. 만들어냅니다. 제시합니다. 암시합니다. 제안합니다. Emotional distance, 감정적인 거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감정으로 들어가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카메라는 감정 없잖아. 그냥 찍기만 하고 끝나는 거야. 이게 바로 객관적인 시선, 객관적으로 보는 걸 바라보는 거야. Between camera and subject. subject는 뜻 졸라 많지. subject 달아주는 거야. subject라는 단어 나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아는 뜻이 뭐예요? 뭘 알고 있나요? 과목. 과목. 과목이 제일 먼저 나오네. 또 뭐 있나요? 주제. 또요? 피시험자. 많이 하네. 우리 주어 할 때 S로 표기하죠. 그죠? 이 A입니다. 주어. 피실험자라는 게 뭐죠? 실험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하는 사람입니까? 당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뜻 뭐 있어? 지배를 당하는 백성, 국민 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피사체, 대상이란 뜻도 같이 있습니다. 뜻 졸라 많네. 그지? 서브젝트요. 여기서는 서브젝트가 뭘까요? 대상입니다. 대상. 알았죠? 카메라와 대상 사이에 감정적인 거리를 둡니다. 됐어? 끼지 않는 거야. 지금 우리 객관적인 거 얘기하는 거니까. 카메라는 simply 단순히 뭐인 것 같아? 리코딩. 녹화만 하고 있어. 기록만 하고 있다. 됐나요? 사건에 끼어들지 않죠. 어떤 감정으로 그거 찍는 거 아니잖아. 그치? As straightforwardly as possible. 가능한 직선, straight는 직선이고 forward는 앞으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쭉 나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뜻을 하고 있거든. 가능한 한 솔직하게,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있는 대로. The characters and the action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행위, and 그리고 캐릭터, 등장인물 이런 것들 다 객관적으로. 됐네? 그냥 찍고만 있는 거. For the most part, 대부분에 있어서 the director,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the director, 감독은 uses, 사용합니다. natural, 자연스럽고 normal, 일반적인 카메라 위치의 유형 and 그리고 camera angles, 카메라 각도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고 움직이지 않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감독은 계속해서 그냥 찍는 것만 알았지?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 the objective camera, 이 객관적인 카메라는 사건에 개입하지도 않고 감정을 집어넣지도 않고요. 됐나요? 이 객관적인 카메라는 does not comment on, 말도 안 해. 우리 할 말 있습니까? no comment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치? 코멘트가 말하다 이렇게 뜻이거든. 아니면 interpret, 해석하지도 않아. 그 행동을요. 카메라가 뭔 행동을 해석하나요? 그냥 찍기만 하는 거죠. 그죠? 뭐 하지만 단순히 레코드, 단순히 뭐만 해? 기록만 해. Let it unfold, 그것이 펼쳐지게끔 시키면서. fold가 적다지. 반대말 on이 들어갔네? 그럼 적지 않다고 해석하면 안 돼. 반대되는 행위로 해석해야 돼, 영어는요. 알았죠? 펼치다 이 뜻이야. 알았지? 그것이 펼치도록 하면서. We see the action. 우리는 사건을 봅니다. From 뭐로부터? The viewpoint of impersonal observer. impersonal. 개인적이지 않은 거야. 알았지? 개인적이지 않은 관찰자의 관점으로 그 행동을 바라봅니다.
객관적인 시선. 멀리 떨어져갖고 아무런 감정등 카메라가 찍는 걸 그냥 우리는 바라볼 뿐 참여도 안 하는 거예요. 됐나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이라는 건 카메라의 철학이다. 포드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이게 카메라의 철학. 아무것도 안 해. 찍기만 하는 거예요. 알았지? if 만약에 the camera가 moves 움직인다면 it does so unnoticeably 그것은 뭐 해야 돼? 반드시 눈에 띄지 않아야 됩니다. 왜? 사건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 그냥 calling as a little attention 거의 없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관심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요. 됐나요? to itself 그 자체로 가능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게 뭐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창문 바깥에서 창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지켜보고 카메라로 찍는 것뿐. 되니 이게 바로 객관적인 거예요. 됐나요?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고 그 행위에 개입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주관적인 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건 어때? 쉽지 않아. 어렵지. 그치?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어보이드를 뭐로 바꿔줘야 돼? 프로듀스로 바꿔줘야 돼. 빈칸 넣어봅시다. 31번 하나만 더 볼까요? 빨리 봅시다. 31번 답은요. 1번이 답이었습니다. 31번 되게 어렵던데. 3점짜리 맞군요. 그죠? 이거 어렵더라고요. 답은 헌트 사냥하다였습니다. 러는 법이고요. 체리티는 자선, 레머디는 치료, 댄스는 춤추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교양학을 뭐에 비유했냐면 인간이 애초 원시 시대에 사냥하러 다녔던 거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알았죠? 자기는 그렇게 들린다야. 되게 어려운 글이던데 한번 가봅시다. 31번 보세요. 좀 가봐. 31번이야. 이분 심지어 the most respectable, respectable이라는 단어 알아둬야 되겠네. 우리 respect라는 단어가 있죠. respect는 형용사가 3개입니다. respectable, respectful, 아니 respective. 형용사 3개가 있어요. 각자의 뜻을 다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뜻이 다 다르니까 썼을 거 아니야. 그치? respectable은 단어에 ABL이 붙으면 뭐가 가능한,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 존경할 만한, 존경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respectable. respectful은 존경의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respective는 뜻이 뭔데요? 각각의라는 뜻입니다. 뜻이 완전히 다르죠. 됐나요? 왜 그런데요? respect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존중하다, 존경하다의 뜻도 있지만 명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어떠어떠한 면, 어떠어떠한 측면, 어떠어떠한 국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됐나요? 그거의 형용사형이 respective입니다. 됐어? 그래서 각각의 단계, 각각의 면을 얘기하는 게 바로 respective예요. 됐나요? 이 어휘 조심하세요. 알았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것 때문에 respect를 꺼내왔고요. 그 다음 가보자. 하여튼 가장 존경할 만한 훌륭한 of all musical institutions 모든 음악적인 조직들의 가장 훌륭한 더 본격의 끝말입니다. The Symphony Orchestra, Symphony Orchestra 우리 교향악단 얘기하는 거지. 교향악단의 경우에 있어도 얘네들도 carries 실어 나릅니다. Inside its DNA 그 교향악단의 DNA 내부에 있는 교향악단의 DNA를 실어 나르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The Legacy of the Hunt 빈칸이 여기 있었죠. 이거 헌트가 답이었었고 빈칸의 legacy는 유산이라는 단어야. 우리 물려받은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빈칸의 유산을 실어 나릅니다. 교향악단이 사냥을 실어나느냐, 법을 실어나느냐, 자비를 실어나느냐, 치료를 실어나느냐, 춤을 실어나느냐. 뒤에 보고 맞춰야 되겠네. 여기까지 봐서는 모르겠네. 얘가 뭘 얘기하는 건지. 가보자. The various instruments in the orchestra.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양한 인스트루먼트는 기구, 악기란 뜻을 쓰였죠. 악기들은 can be traced back. trace는 흔적을 찾으러 가는 게 trace입니다. 알았지? back은 거슬러야. 알았죠? 거슬러 흔적을 찾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거슬러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To these primitive origins. 첫 번째 힌트가 나왔네. 이러한 원시적인 기원으로 추적해서 올라갈 수 있다. 원시적인 기원? 사냥? 법? 자선? 치료? 춤? 뭘까? 그 다음 Their earliest forms, 그들의 가장 초창기의 형태들은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이달 나오면 항상 뭐 쳐줘야 돼? or 쳐줘야 돼. A, B 둘 중에 하나. 가장 초창기의 오케스트라의 모습은 뭐였었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동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뿔, 가죽, 것, 창자, 본, 뼈. 그 다음에 또 weapons, 무기, employed, 사용되어진, in bringing, 가져오기 위해서, the animal, 동물을 통제하러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무기들, stick, 막대기, 활, 이런 것들이요. 됐나요?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거? 초창기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뭘로 했다고요? 얘네 원시 부족들 음악 연주하려고 하면 기타하고 드럼하고 이거 갖고 와서 연주하냐? 아니잖아. 이런 것들 갖다가 소리 내고 박자 맞춘다. 됐나요? 얘네들이 뭘까? 얘네들이 사냥일까? 법일까? 자선일까? 치료일까? 춤일까? 뭐 얘기하는 걸까? Are we wrong? 우리가 틀렸니? To hear this history, 이 역사를 듣는 게 in the music itself, 음악 자체에서 in the formidable aggression and the awe-inspiring assertiveness of those monumental symphonies. formidable 단어 주어졌냐? 주어졌네. 강력한 공격. 놀라운 영감을 주는 것. assertiveness 단어. those 기념비적인 심포니 무슨 말이야? remain 남겨져 있는 core 핵심적인 레퍼토리 of world's leading orchestra. 세계를 선도하는 오케스트라의 핵심적인 연주 목록으로서 남아 있는 이러한 기념비적인 심포니의 단호한 놀라움을 일으키는 것, 아주 강력한 공격.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알았지? 단어를 아는데도 해석이 안 돼. Listening to 들어보면서 베토벤, 브람스 누군지 알죠? 그죠? 뒤에 나오는 사람들 몰라서 상관없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일 거니까 작곡가들이잖아. 차이콥스키 안에 쇼타 몰라. 아들 그레이크 이런 하여튼 위대한 작곡가들 음악을 들으면서 I can easily 나는 쉽게 sum up은 소환하다의 뜻입니다. 알았죠? 소환하다. 불러오는 거예요. 알았지? 소환하다. 나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band of men 사람들의 그 밴드 연주하는 밴드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starting 뭐 하면서 동물을 추적하는 걸 시작하면서 됐냐? 답은 나온 것 같은데 동물을 추적하는 게 뭔데? 동물을 추적하는 게 사냥이야, 법이야, 자선을 베푸는 거야, 치료하는 거야, 춤추는 거야. 사냥하는 거잖아. 그치?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빈칸은 무조건 지문 안에 답이 있어. 됐어? 같은 말로만 표현 안 할 뿐이야.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래요.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알았죠? 됐나요? 이게 뭐 하는 건데? 사냥하는 거. 알았지? using 사용하면서 사운드요, 소리를요. as a source 원천으로서, 상징으로서, dominance 지배의 원천과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an expression of the will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명사도 있어. 의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will power 하면 의지력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본인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그 의지. 의지의 표현 predatory power 포식자의 힘에 대한. 우리 포식자잖아. 동물 잡으러 다녔다고. 그냥 사냥이야. 해석 못해도 답 찾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만 가지고. 그냥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 너네들 선생님 저는 꿈이 번역가입니다. 그럼 해야 돼. 근데 그거 아니라면 답 찾는 거잖아. 그치? 가장 비슷한 거 찾아보죠. 첫 번째 힌트가 뭐였어요? 동물 뼈로 시작했다고요. 잡은 뼈로요. 음악 시작했다고. 그냥 그러면서 뭐? 우리의 DNA가 들어가 있다고. 뭐? 사냥하는 거예요. 됐어? 소리를 어떻게 이용하면서? 원천으로서 우리의 포식자로서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됐나요? 끝이네요 이게. 됐어요? 단문에서 뭐라고요? 헌트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31번. 잠깐만요. 이거 내가 준 워크북 좀 줘볼래요?
너는 해왔구나. 너 어디까지 했어? 10 몇 페이지? 17페이지까지 했다고? 아 그냥 7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안 된 사람들은 저는 수업을 했으니까 11, 12 13, 14, 15, 16까지 합시다. 11부터 16까지 페이지 11부터 16 4월 10일 토요일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한글 직역 영어 문장 부응 문서 그 다음 모르는 단어 모두 조사 얘들아 모의고사에 나왔던 모르는 단어들 있잖아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야 알았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수능에 나오는지 궁금하잖아 수능에 나오는 단어만 기출문제로 내게 돼 있어 그래서 단어는 기출어휘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 알았냐? 단어 꼭 찾아보시고 알았어요? 단어 각적 외우세요 알았죠? 고생들 했습니다 자습실로 가시면 됩니다 니네 참